보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의문의 3시간 저희가 준비한 이유입니다. 결국은 북한군이 공무원의 신병을 확보했음을 알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 이후에도 그 3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 유족들의 발언을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3일 날 오후 3시 반경에 동생이 체포됩니다. 동생이 9시 한 40분경 사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중부 해안경찰청 수사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원국에 관련된 단어를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주작을 하고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되짚어보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다 밝혀낼 건 밝혀내야 됩니다. 2020년 9월 21일 이대준 씨가 실종이 됐고 3시 30분에 북한 선박이 공무원과 접촉을 합니다. 당시 그로부터 3시간 뒤에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는데 북한이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한 지 6시간 뒤에 시신을 불태웠는데 그 중간쯤 3시간 지나서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당시 3시간 정도 이대준 씨가 살아있던 상태였는데 생존 상태였는데 3시간 동안 뭐 했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감사원도 나섰고 왜 대통령 기록물이 봉인됐는지 이 부분이 계속 논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6시간, 3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북한 당국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그쪽으로 떠내려고 한 것 같으니까 살려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이제 그 통신선이 확보가 됐는지 한라인이 통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조금 나중에 더 따져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은 후에 청와대 대변인에게 발표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사고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으니까 북한 당국은 구조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통일부 대변인이 그런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 발표를 하면은 우리 청와대나 통일부에서 발표하면은 북한은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특히 그 메시지는 그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들이 다 보기 때문에 CNN이든 뉴욕타임스든 AP통신이든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 북한이 저렇게 이대준 씨를 참혹하게 사살하고 소각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했느냐 아니면 또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냐. 그걸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 앵커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게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시간, 3시간은 지금 이제 안보실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하더라도 국방부하고 해경은 이제 원래 보고 자료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안보실로 가면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소송이나 수사의 영역에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되살아보면 북한이 신병을 확보하고 이대준 씨를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게 6시간 사이였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3시간 뒤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의문의 3시간이다. 줄기차게 유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대준 씨가 숨지고 이틀 뒤에야 북한의 만행이라고 규탄을 했고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통진을 보내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화면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통지문은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
이라며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저 마지막 어제 브리핑 얘기요. 네. 김근식 교수님.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국방부는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통지를 보냈다.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얘기했고 월북 얘기를 29일에 했는데 27일쯤인가요? 안보실이 해경에 지침을 보냈다는 얘기를 어제 해경이 밝혔어요. 이 부분이 지금 최대 논란거리예요. 이게 어제 밝힌 건 제가 볼 때 또 그 안보실이 지시한 내용의 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나온 것처럼 24일에 이미 국방부가 총격을 했고 살해를 했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는 27일 날 안보실에 하달된 지침에 따라서 소각으로 추정된다라고 그 표현의 수위를 낮춘 거예요. 예. 이제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그 당시에 한 며칠 동안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이 해경은 해경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각종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어떤 방향과 지침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예. 그 방향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월북의 방향으로 이 프레임을 몰아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하나의 저는 간접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짜를 보십시오. 22일 날 공무원 A씨, E씨가 피살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고된 다음에도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날 밤 10시 반쯤에 소각 살해된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대통령에게 그 소각 살해가 보고된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밤에 왜 안 했느냐 긴박한데 대통령이 주무시더라도 또 대통령이 밤에 일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대한민국 공무원이 살해됐으면 보고를 하는 게 맞는데 왜 안 했냐 했을 때 그 당시에 민주당과 청와대 반응은 뭐였냐면 제 기억에 주무셔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엔 총회의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여당에서는 녹화 방송이라고 녹화 얘기를 방송이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추정컨대는 그 당시에 야밤에 심야에 녹화 화상 영상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예. 저런 불미스를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쉬쉬했던 거라고 저는 정황상 느껴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 책무는 소홀한 게 분명히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규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공무원의 살해 이틀 후에 규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김정은 명의의 서한이 왔다고 그러는데 통일전선부장이 전달한 내용을 대한민국 안보실장 서훈실장이 방송국 온 카메라를 생중계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목소리 그대로 옮겨서 읽습니다. 그리고 일찍 신속하게 사과를 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그 당시 한 4일, 5일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럼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가능하지 않은 그 배제된 논리를 뺀 다음에 월북으로 가졌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한 게 바로 저런 상황들입니다. 월북으로 이분을 몰아가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소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왜? 대한민국을 버린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정쟁을 떠나가지고 유가족의 한을 풀고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당의 하태경 의원은 또 다른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이라고 하면서 이런 새로운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 도박빚 또한 2배 이상 과장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 천벌받을 짓이거든요. 하태경 의원은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새로운 얘기. 도박빚도 좀 과장한 경우가 있고 월북을 짜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해경 관계자가 본인 의원실을 찾아와서 양심 선언까지 했다. 양심 고백까지 했다. 이런 내용까지 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저 내용까지 아마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개인의 일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일탈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할
그 수도 없고 보호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월북 의사가 없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살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되려면 남북 대치가 굉장히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선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한 남북 대화의 물꼬를 이어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이 한 개인의 월북 일탈로 좀 그 치부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심이 당시에도 있었고요. 이번 이 정부의 어떤 입장 번복을 통해서 당시에 월북 프레임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 감사를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2년 전 당시 영상과 발언들을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꽤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하나둘 말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화면 저희가 화면 모아봤습니다.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위원장. 계몽군 주래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월북죄라면 자기 체제를 선전할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는 물에 있는 사람을 건지지 않고 배 주위를 돌면서 의사 확인을 했다 이런 걸로 전해진단 말이죠. 그 행위를 보면 그 자체로는 일종의 방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해상에서 화장해버린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이다 혹은 화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 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2년 전 당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저 발언을 문제 삼겠다라고 오늘 조치까지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지금은 진실 규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화장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부 당국이나 어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건 정말로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를 받고 이래야지 유가족들의 한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나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 화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2년 전이긴 합니다만 심의 신청까지 했고 당시에 이거를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흐름을 몰아간 거 아니냐 일부 여권 인사들이 당시 여권 인사들이 그 내용 때문에 다시 좀 논란이 불거진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늘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북한이 먼저인 건지 김정은이 먼저인 건지 참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문재인 정권의 어용지식인 나팔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총동원돼서 정권이 총동원돼서 이런 흐름을 만들려고 했을까? 조금 더 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미북 관계가 안 좋아지고 지금 이대준 씨 사건 나기 3개월 전에 북한이 개성의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도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색하는데 그게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그럼 종전선언 한번 해봐라 해서 문안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런 만약에 의도를 갖고 했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정부가 어떤 정권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너무나 국민의 희생을 가볍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민주당 인사 혹은 친여 성향으로 불렸던 방송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다면 지금 가장 오늘 민주당의 지도부는 어떻게 이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